안녕하세요. 지금 진부역입니다. 아침 7시 5분에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8시 31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진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정사 선제역까지 여기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차 시간표를 보니까 8시 55분에 진부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9시에 도착을 하면 226번을 타고 9시 5분에 진부 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면 월정사에 9시 25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한전거장 오니까 바로 이곳에서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차를 타고 이제 월정사로 가보겠습니다. 차는 바로 환승이 되네요. 네. 현금 1,000원을 낼 수도 있고 교통카드로 탑승할 수 있고 환승도 되고 있습니다. 월정사 입구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있네요. 옆으로 바로 월정사 성보박물관도 있고요. 네, 정면에 보이는 오대산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들머리부터 굉장히 청량한 숲이 좋습니다. 흙길이 아주 맨발로 걷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계곡 옆으로 이렇게 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곡 물소리도 청량하게 들리고 있네요. 도로 옆 둘레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지금 관광버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면 일주문이 보입니다. 그 일주문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고 이제 일주문에서부터는 맨발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일주문을 통과를 합니다. 굉장히 걷기 좋은 상태이고요. 중간중간 한번 어떤 상태인지 확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쓰러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보면 돌탑을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참 뭔가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곳에 소원을 비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이루고 싶은 간절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상원사인데 9.2km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금방 걸어온 길이 전나무 숲이네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해서 사실 이런 곳 올 때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오지도 않고 정보를 잘 찾아보지도 않고 옵니다. 아마 이곳이 월정사인 것 같은데 잠깐 들러보고 가겠습니다. 월정사 천왕문입니다. 이런 사각된 문 틀로 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죠. 옆에 자동차가 한 대 있는 게 흠입니다. 문이 많아요. 이번엔 금강문입니다. 와, 이 색감 어쩔. 아마 이제 초파일이 머지않아서 이렇게 연등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색감이 화사합니다. 네, 이렇게 월정사 한번 둘러보고 지나갑니다. 초파일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다소 부산한 분위기네요. 월정사를 지나 끝부분을 지나서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면 선제길 입구가 나옵니다. 이곳을 통해서 상원사까지 가보겠습니다. 수녀님들이 사진 찍으시네요. 이제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선제길인데요. 이곳은 보니까 돌멩이도 중간중간 바닥에 박혀 있고 나뭇가지들도 떨어 있고 그렇습니다.
흙길이 있어서 조금 어렵나 하면 금방 이렇게 또 편안한 길이 나옵니다. 용 주고 약 주고 아주 좋은 길입니다. 섭다리가 있네요. 이곳이 한번 건너가 봅니다. 섭다리가 있는 이곳에서 길을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섭다리를 건너면 안 되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옆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섭다리 건너지 말고 계속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런 조형물 사이에 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곳은 거제수나무길이네요. 이제 이곳이 월정사와 상원사의 중간쯤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제수라는 게 아마 수액 채취하던 그런 나무들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수액 채취하면 큰일 나죠. 요즘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가 그냥 걷기와 뭐가 달라, 신발 신고 걸으나 맨발로 걸으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아,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맨발 걷기의 효과의 가장 큰 출발점은 발걸음이 바뀌는 겁니다. 맨발로 걸으면 걸으실 때 앞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 걸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쿠션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운동화를 신고 걷거나 등산화를 신으면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는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앞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뒤꿈치가 살짝 닿고 이런 형식으로 걸음이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걸음이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걷는 메커니즘이 바뀝니다. 그래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의 첫 시작은 걸음이 바뀐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가 다 돼서 이제 점심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주먹밥을 싸왔는데 일단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주먹밥이 너무 단조롭다고 그랬더니 잔 멸치만 넣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다가 새우, 밥새우라고 그러나 작은 새우도 좀 넣어줍니다. 먹기가 조금 낫습니다. 간헐적 단식인가? 그 일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 때 반드시 멸치도 작은 멸치 통으로, 새우 같은 걸 넣을 때도 통으로 넣고 깨도 통으로 넣고, 하여튼 뭐 잡곡기나 이런 것들이 통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후에 비 온다 그래서 뭐 판초우유며 이런 거 챙겨왔는데 전혀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점심 그리고 디저트는 다 먹었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길에 돌들이 가끔 있어서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트레킹 폴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가보지. 폴대 조립하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길을 갈 때 뭐 물론 폴대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폴대가 있으면 중심 잡기가 훨씬 좋아지죠. 오대산 국립공원 자생식물관찰원이 있는데 한번 들러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지? 대왕 고사리 같이 생겼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특별한 걸 못 느꼈는데, 식물이나 이런 야생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곳에 쓰러진 나무로 만든 목조 불상 같은데 오래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충 몇 개 글자만 읽어보니까 쓰러진 나무가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윤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곳은 차길하고 같이 가네요. 차길도 뭐 비포장에다가 왼쪽 오른쪽 다 숲이 덮고 있어서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선제길, 이제 상원사에 거의 다 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호박돌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호박만한 돌들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이런 곳을 갈 때 일단 트레킹 폴이 있으면 조금 걷기가 편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발 신고 이런 구간은 통과를 하고 다시 또 맨발로 걸으시면 됩니다. 신발을 베어풋 슈즈, 즉 맨발 신발을 신으면 맨발과 뭐 거의 같으니까 베어풋 슈즈 신고 걸으시면 됩니다. 선제길이 좋은 게 보니까 곳곳에서 길에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혹시 무리가 된다 하면 그때는 걷기를 중단하고 빠져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출렁다리 승강장인데요. 선제길까지는 한 2km 정도 남았습니다. 요 길이 출렁다리 같습니다. 한번 건너가 봅니다. 오, 출렁출렁합니다. 요즘 전국에 출렁다리가 유행이죠. 저도 오늘 출렁다리를 걸어봤다는 거. 짧지만 이제 마지막 5번째 왕의 길이네요. 세조와 뭐 얽힌 그런저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마지막 길입니다. 상원사까지 한 1km 내외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거의 작은 자갈들입니다. 이런 길이 가장 걷기가 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내리막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발로 이 길을 걷는다면은 월정사에서 상원사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트레킹 폴은 하나 좀 준비해서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직 맨발 길에 적응이 좀 덜 됐다면은 이런 길에서는 신발을 신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선제길 상원사 쪽 들머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사 쪽에서는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상원사까지 400m. 이 선제길은 그렇게 높낮이가 심하지 않고 거의 평지에 가깝게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 걷기를 할 때 보니까 한 70% 정도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데 한 30% 정도는 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돌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좀 트레킹 폴이나 이런 장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굉장히 걷기 편한 그런 길입니다. 이제 상원사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고요. 시간표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6시 몇 분 기차니까 상원사 출발 4시 25분 정도 차를 타면 되겠네요.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상원사 도착했습니다. 조금 쉬면서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봉황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상원사 동종이 굉장히 유명한데 유리마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청량다원이 있는데 오미자차, 보이차, 대추차, 한방약차, 5대 기운차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원사 찻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침향 쌍화차라는 거를 한 잔 시켰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보살님이 추천해 주셔서 시켰고요. 앞에 석탑도 보이고 아마 저 석탑 뒤쪽이 대웅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근사한 뷰입니다. 흔히 먹는 쌍화차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단맛이 전혀 없고요. 그 대신 여기 띄워주신 대추가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또 쓴 맛도 아닙니다. 약간 묵직한 그런 맛인데 대추를 씹으면서 약간 단맛이 나고 거기에 잣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솔향이 나는 잣,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찻집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 동안 소나기가 퍼붓더니 돌이 달궈진 돌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발을 신고 복귀합니다. 타고 갈 226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 타고 진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5시인데요. 진부 공영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금방 물어보니까 5시 40분에 KTX 역으로 가는 차가 있다고 하네요. 터미널에서 나와서 뒷길로 와봤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막국수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막국수 집이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냥 라면 하나 시켰습니다. 그냥 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콩나물을 넣으셔서 맛있게 끓여주셨네요. 이곳 진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 탑니다. 5시 40분에 출발해서 진부역 앞을 지나간다고 하네요. 진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이거 타고 근처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진부역까지 가지를 않고 저 앞에 보이는 지점에 내려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안내판도 없습니다. 이거 저쪽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택시를 탈 걸 그랬나.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될 텐데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택시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청량리에서 7시 5분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이곳 진부에 와서 월정사에서 상온사까지 약 한 9km 정도 맨발 베어풋 트레킹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